민주당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간 민주당을 좀먹고 있던 반개혁파들을 당원들의 손으로 끝장냈습니다. 초대박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마태복음을 읽어 가결유다란 단어를 탄생시킨 강마태, 강병원, 원칙과 상식마저 통수친 윤영찬, 당대표가 검찰 손아귀에 넘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던 전 원내대표 박광온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으로 알려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꿀맛인 부분은 박용진과 정봉주 후보 간 강북을 경선까지 결선 투표로 넘어갔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를 받은 박용진은 경선 득표율 30% 감산을 받아 최소 득표 70%를 넘겨야 과반 승리로 인정돼 결선 없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역시나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처럼 과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재밌는 건 박용진의 득표율 30% 감산은 결선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결선 투표 가상대결 수치대로만 나와도 박용진은 짐 싸고 집에 가야 합니다. 가뜩이나 최근 박용진의 페북 지지 구걸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덕에 정봉주 후보가 강한 바람을 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된다면 정봉주 후보가 최종 승리의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고생이 많았던 정봉주 후보가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은데 부디 정봉주 후보가 우리 모두의 바람대로 이런 저열한 조롱이나 일삼는 박용진을 박살내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강마태, 윤영찬, 박광온, 노영민 이외에 이번 경선에서 떨어지고도 다소 가려진 인물이 있는데 바로 정춘숙입니다. 경기 용인병 경선에서 천공의 남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정춘숙을 꺾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였던 다페이스 출연, 그리고 이를 통해 영입된 박지원으로 촉발된 지방선거 참패까지 이 모든 일의 배후가 정춘숙이라는 것 거의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정춘숙이 수박류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정춘숙 의원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종석이나 노영민이 자의던 타의던 윤석열이라는 최악의 정치검사를 만든 책임으로 공천 배제나 경선 탈락이란 결과를 받은 걸 생각해보면 정춘숙도 대선 패배와 박지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오늘 경선을 정리하자면 입으로는 검찰 독재라며 검찰을 규탄하면서 당대표를 검찰에 팔아넘긴 파렴치한 수박들, 윤석열 탄생과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모두 물갈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벅찬 부분은 오늘의 결과가 민주당 공관이나 전략 공관이가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이 직접 만들어낸 쾌거라는 것입니다. 언론은 개딸이 당을 점령했네, 친명횡재 비명행사라며 비아냥거리겠지만 저는 오늘의 결과가 정말 벅차고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민주당이 위기에 빠지고 이재명 대표조차 궁지에 몰렸을 때 결국 민주당을 구해내는 것은 깨어있는 민주당원이란 것이 다시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분 좋은 소식은 어제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님이 말한 것처럼 여론조사 추세도 반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월 2일부터 3일까지 조사된 연합뉴스TV 의뢰 여론조사에선 여전히 국민의힘 강세가 나왔지만 이보다 하루 밀린 3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YTN 의뢰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처럼 여론조사 표본 왜곡이 심한 기간엔 하루 차이로도 이렇게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공천이 끝난 이후엔 분명 이번 MBC 4차 패널 조사와 비슷한 여론조사 흐름으로 수렴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침 MBC 패널 조사 얘기를 했으니 100분 토론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유승민이 가관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시중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강세인데 왜 MBC 패널 조사는 비슷하게 안 나오냐며 억지를 부리던데 경제학 박사라는 인간이 정해진 패널군으로 조사를 이어가는 패널 조사와 매번 새로운 표본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시중의 여론조사 차이를 몰라서 저러나 싶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조곤조곤 타이르는 유시민 작가님이 보살로 보이던데 끝으로 억지 부리는 유승민을 박살낸 유시민 작가님의 통찰 공유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리얼미터하고 갤럽 데이터가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전국 조사인데 1000샘플이에요. 그럼 여기 서울이 180개입니다. 주 40시간 때문에 밤에는 조사를 안 합니다. 휴일에도 조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 낮에 전화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거든요. 평일에 전화를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이가 또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180개도 성, 연령 할당을 맞춰요. 남녀, 연령대별로. 근데 서울에 49개의 선거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할당도 제대로 하려면 선거구 하나에 5명씩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맞춰요. 그러면 근데 서울에서 49개 선거구 중에 10개에서 후보 적합도 조사나 경선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기를 합니다. 이게요, 무시무시한 게 한 1000명이 전화 대기를 하면 서울 180개 샘플의 상당 부분을 채웁니다. 저는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갤럽과 리얼미터의 조사는 지역별 지지율을 논하기에는 일단 부적합하고요. 네. 전 샘플 가지고. 그다음에 평일 낮 시간, 경선이 진행되는 시간,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가 많은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이 교란 요인이 작용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문제는 지금 판단하지 말고 3월 셋째 주 정도의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다.